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분들 한번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젊어지고 싶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안티에이징 여성분들이라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남성분들도 누구나 관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관심 있어하는 주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안티에이징에도 이 나이대에 따라서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비법 속속들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8-6875, 02-318-68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가능하죠? 네, 당연합니다. 반상에 가세요. 꿀리기 싫은 분들 오늘 문자 좋네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안티에이징의 진술을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반성에 나가서 꿀리면 안 되죠. 반성회뿐만이 자존심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동창회 네. 그리고 학부모 모임. 네. 그렇죠. 절대 꿀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네. 비법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마법사라고 저는 감히 마법사? 그렇죠. 마법사. 네. 마법을 막 부리시는 기대됩니다. 분인데요. 네, 불리고 싶습니다. 젊음을 지키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오늘 속속들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리젠 성형외과의 박건욱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박건욱 원장입니다. 네. 소개를 또 직접 이렇게 유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얼굴이 완전히 호감형이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젊음, 동안, 안티에이징, 시간을 되돌려달라.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죠. 남성분들도 요즘 관심 많잖아요.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니까 늙질 많은 방법, 그렇죠. 않는 방법, 그렇죠. 늙지 않는 방법인데 네. 자, 그러면 50대, 60대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제 20대 조카가 있어요. 저한테. 네. 근데 벌써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안티에이징인가요? 20대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 네. 안티에이징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랫동안 잘 간직하면서 오랫동안 잘 유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평생 미인의 개념인데요.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내가 지켜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안티에이징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럼 20대 출발하면은 좀 오랜 기간 안티에이징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사실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지 속살로 보면은 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10대 후반부터 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20대 있어요? 지나면서 노화가 시작이 서서히 돼서 네. 30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저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사람의 세포는 몇 살부터 죽어갈까요? 사람의 세포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세포하고 죽어가는 세포가 이제 밸런스가 네. 어렸을 때는 사는 세포가 더 많을 테고요. 그렇겠죠. 살아나는 세포, 죽는 세포보단. 네.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깨져서 죽어가는 세포가 많은 게 20살이에요. 20살이요?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요? 예, 20살부터는요,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안티에이징 그만큼 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대에 따라서 안티에이징 하는 방법도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 늙어가는 속도도 다르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실감하는 나이는 여성은 만 30대, 그리고 남자는 만 35세가 되면은 자기의 그 노화를 신체로 감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화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꼭 나이가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화의 정도에 맞는 그런 안티에이징의 그런 맞춤형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나이대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나요? 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람 얼굴인데요. 네, 이렇게 네. 세 분이 계신데 가장 그 앞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30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뒤쪽으로 갈수록 40대, 뒤쪽으로 갈수록 50대, 60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 이렇게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눈썹이 밑으로 내려와서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눈꺼풀이 처지게 되니까 이런 미간이라든지 이마의 근육을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상안면에 이런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눈 안쪽에도 보면은 아래쪽에도 이렇게 지방이 밀고 나온다든지 근육이 처져서 이렇게 덩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안면에 있는 볼륨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가의 주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볼륨 있는 얼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빈해 보이면서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로스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교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나 PD님이신데요. 이거 보고 너무 슬프답니다. 예, 지금 주변에서 뭐 작가님도 그렇고 다들 슬퍼하는데 저도 그래요. 슬퍼요. 진짜요. 예, 사람들이 한 200~3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제 노화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사진들을 봤을 때 각각의 나이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안티에이징이라는 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눠서 다른 전략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여성분들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눈에 쌍꺼풀을 한다든지 코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런 심미적인 미용의 개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화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오히려 노화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자분한테 해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아주 예뻤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 주는 게 안티에이징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슬라이드를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이런 뿌띠 성형 위주의 그런 안티에이징 요법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저 지방 흡입술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경미한 얼굴이 이렇게 처짐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스마스 리프팅이라든지 노인성 안검 수술들 그리고 이마 거상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티에이징의 진정한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저는 안티에이징이라 그래서 야 늙는 게 이제 늙어간다. 네. 노화가 이제 늦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좀 속도를 늦추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이기에 지금 40대가 20대처럼 보이고, 뭐 50대가 뭐 20, 30대처럼 보이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저 깜짝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자, 무슨 소설 영화 제목처럼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들 지금 너무 봤습니다. 좋다. 그쵸? 아, 그 표현 좋다. 네. 예. 좋다, 좋다. 자. 좋다. 네. 자, 근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 30대 분들 먼저 끊어야 될 게 있죠. 뭐요? 술, 담배. 이게 그렇죠. 피부에 안전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20, 30대 분들은 술, 담배 하면서 딱 가가지고는 우리 원장님 찾아가가지고는 네. 젊어지게 해달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0, 30대 분들한테 원장님 네. 필요한 뭐 피부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젊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좀 빨리 시작하다 보면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통한 자리를 하다 보면은 뭐 술이라든지 담배를 쉽게 접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피부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철저하게 노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젊었을 때부터 잘 배제를 시켜놓는 것이 중요한 피부 관리의 그런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저봐요. 저는 허튼 소리 안 해요. 술, 담배 일단 끊고서 일단 그렇죠.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네. 중요한 거다. 아,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예. 싶어요. 자, 노화를 늦춰주고 젊음을 돌려준다. 이 표현이 정말 와 닿았는데 제 피부를 지켜야 되겠다. 네. 노화를 늦출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20대 때, 근데 저는 20대에 관심을 갖는 게요. 네. 참 이쁠 때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년층에 계시면은 우리 자녀분들 한참 이쁠 때거든요. 맞아요. 따님들 얼마나 이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 요때 이 안티에이징을 놓치면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방법에 대해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방금 이제 홍선혜 아나운서가 자기도 이제 그 안티에이징의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 접하고 이제 결심했죠. 공감을 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안티에이징의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잘 배제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얼굴에 잔주름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과감하게 그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지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보톡스라든지 필러 같은 레이저 같은 이런 좋은 그런 간단한 시술 등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젊음을 계속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우리가 동양인들이 얼굴이 크다 보니까 윤곽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많이 됩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광대라든지 그리고 볼 부분에 처짐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는 그런 젊은 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런 볼 처짐이나 그리고 윤곽 후에 생기는 그런 볼륨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결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 뭔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네. 20, 30대에 이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술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주름 부분에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지방을 좀 녹여서 그거를 손쉽게 빼내게 되면은 얼굴도 좀 갸름해지고 그리고 윤곽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볼이 좀 처진다든지 그리고 턱 하부에 엉뚱한 이런 살들이 생겼을 때 그런 지방들을 잘 녹여내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시술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 자, 이거는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레이저 지방 흡입술이라는 거는 이 레이저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1444 나노메타라는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엔디약을 매질로 한 그런 레이저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1444 나노메터의 그런 레이저를 쏴보니까 우리가 그 신체에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더 지방이 많이 녹고 국소적으로 선택적으로 지방만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체의 부분에도 쓸 수가 있겠지만 얼굴에 제한적으로 잘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굴에 중요한 장기가 많잖아요. 네.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뭐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지방만 이렇게 쏙 뽑아서 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장비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참 제 배에다가 그냥 갖다 들이대고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보시면서 네. 뭐 그런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네.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저기 저 앞에 계시는 그 민수 아저씨도 지금 뭐 배에다가 저거 딱 놨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네. 자, 설명 들어서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네. 또 직접 시술을 받은 사례를 참 좋아합니다. 사례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사례 있으시면 봐야죠. 네, 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분은 이제 사례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함께 보죠. 나올 거예요. 네. 이분은 네. 어떤 사례인가요? 이분은 그 턱 라인의 레이저 지방 흡입술과 그리고 중안면과 상안면에 지방 이식과 그리고 약간의 윤곽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볼 부분이라든지 턱 라인에 이게 지방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인의 조건이라는 게 이 상안면이나 중안면에 볼륨이 풍부하고 하안면으로 내려갈수록 이 라인이 또렷하게 서는 거를 최근에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턱 라인이라든지 볼살 같은 경우를 레이저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V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방 흡입술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와. 이분 같은 네. 경우는 네, 약간의 윤곽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네. 턱이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 흡입술만으로도 얼굴에 V라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볼륨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빼내고 위쪽에 볼륨을 많이 채워 넣어서 시선을 위쪽으로 자꾸 끌어가줘야지만이 그게 미인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오. 네, 그렇군요. 오, 비포 애프터 사진 보고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니라는 네. 사실,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 참 네. 드라마틱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갸름해지고 더 또렷해졌다 네. 이런 인상이 확 드는데 악큐라고 하셨죠? 네. 레이저 지방 흡입술
그러니까 일반 지방 흡입술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일단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에 네. 우리가 사용했던 일반 흡입술은 그 음압을 통해서 얼굴에 있는 네. 그런 지방을 좀 많이 뽑아내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예전에 사용하는 장비고 단순하게 그런 물리학적 압력만으로 지방을 좀 뽑아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뭐 쉽게 멍이 많이 든다든지 얼굴에 뭐 피가 많이 고인다든지 얼굴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그냥 섬세한 곳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음압을 걸어서 네. 압력에 의해서 지방을 뽑아버리니까 억지로 울퉁불퉁. 뽑았었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선택적으로 지방만 녹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쓴다면은 수술 후에도 그런 부기라든지 그런 부종이라든지 그리고 멍이 덜 든다든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지방만 뽑아내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굴을 아주 조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방을 손쉽게 잘 빼낼 수 있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얼굴이 지금 비포인데요. 근데 애프터를 지금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이따가. 네. 자, 시술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시술법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큐? 네, 아큐. 큐. 정말 이름 외우기 쉬워요. 자, 이 레이저 시술법,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이 모든 분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아큐를 권해드리겠습니까, 원장님?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뭐 큐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사실 레이저 지방 흡입술을 얼굴에 이제 국소적으로 지방이 뭉쳐져 있는 부분 어디든지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볼살이 많은 경우 네. 그리고 팔자주름을 형성하는 것이 단순한 처짐이 아니라 볼살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지방을 우리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빼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턱이라든지 이중턱, 턱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환자분이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윤곽수술이나 뼈수술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레이저 지방 흡입술로 V라인을 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도, 네. 지방 흡입술이 돼야 되고, 광대부에 네, 살이 그렇습니다. 많아. 이거 전데요? 그래요? 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광대 부분에 살이 많다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동양인이 광대가 역광대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앞쪽 부분에 볼륨이 많은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소위 표현을 합니다만 악광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악광대 부분에 지방이 많이 뭉쳐져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거요? 얼굴에 살이 많으면요. 네. 이게 탱탱하게 보인다 해서 좀 동안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어려 보이죠, 좀. 네. 그렇게 그리고 보인다고. 또 살이 빠지면 축 처진다 그래서 좀 나이 그렇죠. 들어 보이고. 노안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찐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통통하거든요. 아, 그런 의도셨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네,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자,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좀 지방흡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유주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악광대나 이런 부분에 이제 네. 충분한 볼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안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주름이 없는 것도 동안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동안의 요건이 있지만 안면의 볼륨을 적절히 잘 유지시키는 거는 동안의 조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볼륨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선생님 지방 이식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우리 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지방이 아니, 왜또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방 이식 안 하셔도 갑자기 되지 않을까. 굉장히 잡으셔가지고 좋으실 것 그랬잖아요.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관상을 네. 좀 봐주셔야 되는데 와. 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볼륨의 양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볼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볼륨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그 볼륨이 있어야지 그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고 조직이 톤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볼륨들이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안면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계란형처럼 둥글고 예쁜 얼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약간 불독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조직을 위로 올려주는 리프팅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가까이 오셔가지고 잡아주시는데, 아, 참, 원샷 기회 흔치 네.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쁘게 생각하시고. 네. 네, 방송 선배님이시니까 자, 새겨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아까 어떤 클로즈업 생각이요? 하시면서 카메라가 바로 앞에 오니까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전문의 선생님들은 네. 항상 얼굴을 보고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관상도 잘 보실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오. 실전에서 느껴지는 거니까 이런 얼굴은 이런 어떤 성격이고 어떤 뭐 직업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 알지 말이 않을까 되네요. 하는데 원장님 여담입니다만 맨날 얼굴만 보고 사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관상도 잘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많이 환자들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그분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뭐 패턴이나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술보다 관상을 더 잘 본다면은 아마 다음에는 관상을 주제로 해서 한번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까지 관상을 잘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또 제가 관상 얘기하시면서 내가 홍선혜 아나운서 관상 좀 봐달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좀 아니, 있으면- 아직은 네. 좀 더 네. 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아유, 왜 또 저를 또 원샷을. 자. 아유, 네. 예, 자, 세월 앞엔 정말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래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50대 후반이신데 네. 점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울 보기가 정말 싫다. 네, 그리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어느새 이렇게 변했지? 뭐 이런 생각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아침마다 제 얼굴 보면서 느낍니다. 아, 벌써? 예, 그러시군요. 예전 사진하고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뭐. 자,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있죠. 그렇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네. 저희 건강 아이콘 36.5와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면 분명히 동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안티에이징 하면은 또 대표적인 게 주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글자글 네. 이 주름만 없어도 참 내가 10년은 어려 보일 텐데 20년은 어려 보일 텐데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40대가 넘어가면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원장님? 우리가 40대가 넘어갔을 때 노화를 이제 경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라는 거는 얼굴이 이제 처지는 그런 처짐 현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볼륨이 빠지는 그런 볼륨의 손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눈 주변부라든지 얼굴에 주름이 되는 주름의 심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을 거울 앞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넣어놓고 어느 게 가장 심각한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네. 해야지 네. 올바른 안티에이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네.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은 마구잡이 식으로 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심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과 경비를 써서 좋은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경우를 흔히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름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떡해요? 봤을 때는 저도 요즘 이제 주름이 잡혀요. 이마 팔자 쪽에. 주름에다가 네. 여기다 이마에도 막 주름이 두 개씩 잡히는데 우리 이제 헬스파파 있잖아요. 예, 상당히 깊게 이제 오래된 주름들이 아유, 있어요. 깊죠. 자, 원장님. 좀 깊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네네. 중반 들어가니까 이제 막 생기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네네. 더불어서 우리 헬스파파라고 있어요. 예, 오래된 주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주름도 또 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름을 부위적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마의 주름에 대해서 좀 국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네. 표정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 이마에 흔적이 남도록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생기는 이렇게 거죠. 하면서, 예, 네. 예.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현상을 흔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눈썹을 많이 위로 올리는 원인은 이 눈꺼풀이 좀 처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뜨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눈썹으로 치켜뜨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그런 결함에 의해서 그리고 처짐에 의해서 생기는 이마의 주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 수술을 선행을 해줘야 되겠죠. 원인을 해결해줘야지 그 결과물이 호전이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런 사회생활하면서 좀 시간이 없다든지 네. 그럴 때는 보톡스 같은 거를 좀 경미하게 국소적으로 예. 좀 사용을 한다든지 필러 같은 걸로 좀
홈메우기식으로 좀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요즘에 좀 관심 있어 찾아보니까 실 리프팅이라고도 있던데요. 네네. 아유, 네. 찾아보셨어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관리할 나이에 40대 분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30대로 될 수 있어요. 네. 방법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실리프팅은 사실 이마에 소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볼이라든지 얼굴의 중화면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져 내려왔을 때 경미한 경우에 우리가 마구잡이식으로 우리가 뭐 절개를 해서 이렇게 리프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경미한 간단한 시술에 가까운 그런 실리프팅을 통해서 리프팅을 스타팅을 하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슬라이드를 보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관자놀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실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6가닥 정도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게 삽입하는 층은 대부분 피하지방층입니다. 이게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에 있는 그 조직들을 실을 통해서 위로 당긴다든지 그 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더 보시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꼴 방사형 모양으로 한쪽에 한 6가닥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6가닥에서 한 8가닥 정도 이런 네. 방사형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리프팅의 수술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중턱이 턱 밑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로 어느 정도 당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중화면의 처짐이라든지 팔자주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 관자놀이 방향으로 좀 당겨주면 도움이 되겠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분들도 이렇게 실 걸어 넣음으로써 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노화를 하는 것을 역으로 방지하게끔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화의 그런 진행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리프팅이라고 하면요. 그래요. 보통 이렇게 들어 올린다, 뭐 이런 네. 의미잖아요. 그래요. 세수할 때 항상 여기를 이렇게 쳐주고. 여성분들은 그래요? 다 아실 겁니다. 네. 안간힘을 쓰죠, 정말. 우리 남성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하십니다. 중력을 좀 야속게 하면서 리프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실로 리프팅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실이 궁금해요, 원장님. 어떤 네. 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실을 직접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네.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오. 여기 이제 한 5가지 실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경미한 수준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조직이, 처짐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실입니다. 이 실에 이제 가지고 나온 목적이 뭐냐 하면 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개될 실은 더 많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실은 한 5가지 종류를 들고 왔고요. 네. 이렇게 짧은 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반에도 이렇게 얼굴을 다발로 여러 가닥을 삽입을 하다 보면은 얼굴에 일시적인 리프팅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빨 모양이 이렇게 돌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 돌기가 이 앞면의 처짐을 좀 잡아서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녹는 실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기간은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면은 조직에 분해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중등도의 처짐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실이 되겠는데,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돌기가 있으면서 녹지 않는 실이고, 이 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실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랑 똑같은 이렇게 콘이 다발로 이렇게 형성이 그러네요.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콘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빨로 되어져 있는 돌기로 잡는 것보다는 조직의 유착력이나 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긴 돌기가 있고 이렇게 그물 모양의 메쉬가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아주 홈이 있는데요. 요런 부분들이 조직을 잘 잡아서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놓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실을 이제 리프팅을 한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이렇게 실이 막 걸려있는 듯한, 빨랫줄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것과, 실이 들어가니까. 또 말씀 중에 이제 녹는 실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녹는 실이 다 녹으면 다시 처지지 않을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실을 느낄 수 있나요? 네, 느낄 수 있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나 좀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을 넣고 나서 한 1개월에서 한 길게는 한 2개월까지도 약간 안면의 움직임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호소할 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리프팅을 해서 얼굴에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은 그거는 리프팅을 안 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6개월, 1년 뒤에도 느끼나요? 그렇지 아니면- 않죠. 아, 그럴 때는 없어지고요? 네, 대부분 아. 한 1, 2개월에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적응을 하게 되는 예. 거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녹아서 없어지면 효과가 사라지지 않느냐. 예. 그 녹으면서 우리가 일종의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염증이 콜라겐을 재생시킨다든지 그런 염증이 안에 있는 흉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런 흉조직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안면을 더 처지지 않게끔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해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딱 부러지게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러네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아유, 이뻐지는데요, 젊어지는데요, 1, 2개월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나요? 네, 연결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아까 턱 밑에 지방 쪽을 분해해가지고, 네. 예, V라인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 예, 그런 시술을 받게 되면 보통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지방 흡입을 해서 네. 네. V라인을 만든다고 네. 했을 때 네. 효과가 얼마나 가냐는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레이저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얼굴에 탄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분일지라도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레이저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다른 실리프팅이라든지 추가적인 리프팅을 겸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의 지방을 세포를 파괴해서 융해시켜서 빠져나오면은 그 세포는 전체적인 숫자가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찐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세포는 빠져나와 있으나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지방세포가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주 경미한 수준의 그런 부분이 체중이 많이 불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약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성년이 됐을 때에는 체중 관리를 잘 하시고 체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레이저 지방 흡입술만으로도 윤곽이 작은 사람들, 턱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부위에 있는 지방을 다 녹여냄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턱이 작으시나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예. 턱이 작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예. 턱은 작은 것 같아요. 예. 작은 거 오늘 맞다고. 목소리 네. 들어보니까 작아 보여요. 네,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리프팅을 해가지고 안면의 처짐, 또 피부 처짐과 탄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저희가 좋아하는 그 사례를 봐야죠. 봐야 오늘 사례만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 사례 좀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한번 사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프팅 사례고요. 그 40대 안면주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40대가 되면 눈 밑에도 보면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이 지방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 하안검의 처짐 현상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눈 밑에 지방을 재배치시키고 눈 밑을 아주 팽팽한 모양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얼굴의 안면에 있는 볼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 리프팅만으로도 리프팅을 시켜서 얼굴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참 다른 사람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면은 네, 와. 인상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맞습니다. 저러면 관상도 바뀔 것 같은데. 관상 얘기 참 많이 하시네요. 아, 예, 저는 좀 믿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요. 뭐 관상이라는 게 약간 네. 미신일 수도 있지만 네. 인상이 좋아진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호감도는 높아지죠. 그렇죠. 사회생활에 확실하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실 리프팅.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흉터가 남거나 나중에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네.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떨까요? 네, 그런 걸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실마다 각각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는 다 다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실이라든지 그 녹는 실 같은 이렇게 굵기가 얇은 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작은 구멍만 뚫어서 그 실을 삽입하기 때문에 그 실 자체에 의한 삽입에 의한 그런 흉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좀 길고 얼굴에 좀 중화면이 처짐이 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간 힘이 센 실을 골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자놀이 부위에 한 2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그 실을 삽입하게 됩니다. 한 2cm 정도 관자놀이 부위에 그 머리카락 안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탈모라든지 그 부분에 흉이 생기는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리프팅 자체는 효과 있는 건 지금 봤어요.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수술이 좀 어렵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뭐 전신 마취에다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걸리거나. 오래 걸리고 네. 입원해야 되고 그럼 나 못해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어요. 무섭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뭐 입원이 좀 길게 필요한 건가요? 이 시술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뭐 작은 시술을 받더라도 얼굴에 약간의 부종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어느 정도 아이스팩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네요. 네. 오늘 관심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네. 자, 보통 60대 분들의 관심은요, 이마 주름살이거든요. 이마. 저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원장님, 이마 주름살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인상 안 좋아 보일까봐요. 맞아요. 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이 있죠?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유주석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마는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많이 쓴다든지 눈썹을 많이 짙게 뜨면 뜰수록 이마의 주름은 빨리 형성되고 골은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얇기 때문에 잔주름 형태가 나타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이 깊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다른 어떤 좋은 수술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 주름을 완벽하게 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이마의 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합니까? 내시경. 네, 야. 이 수술 방법은요, 두피 안쪽에다가 절개를 아주 작게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절개를 합니다. 한 1cm 정도가 되겠고요. 그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이 안쪽에 눈썹을 내리고 하는, 눈썹을 많이 쓰는, 눈썹을 내리는 근육들을 좀 이렇게 잘라내고 조금 정리를 해서 눈을 내리는 힘을 좀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눈썹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청군이랑 백군이랑 줄다리기를 하는데 네. 한쪽에서 손을 놓으면 반대 쪽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썹을 내리는 그 근육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수술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조작을 하고 나서 이 눈썹을 올려서 그런 그 구멍이라든지 그리고 흡수성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 이마를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마의 주름도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고 눈썹이 위로 상향을 이동했기 때문에 굳이 눈썹을 위로 치켜뜨지 않아도 이마가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내시경 이마 거상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술을 받고 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무엇보다 주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마에 주름이 많이 호전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눈을 위로 치켜뜨지 않기 때문에 인상이 좀 많이 유해 보인다. 눈썹이 낮고 눈 사이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인상이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약한 인상이 눈썹이 올라감으로써 좀 환한 인상으로 변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간의 주름도 상대적으로 많이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마의 모양 또한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단위의 수술 벗어나서 일석이조의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고약한 인상에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변하면요. 좋네요. 돈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이 들어오는 인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고민 있으신 분 또 전화가 예. 온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상담 받아보고 네, 가죠.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그러네요. 네.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고민이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라 네. 그 어머니가 그 이마에 주름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분들 만나러 갔을 때 이마가 좀 신경이 쓰이시든지 좀 뭐 이마를 좀 피고 싶다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또 수술은 조금 무섭기도 해서 요즘에 보톡스도 많던데 네. 근데 보톡스는 조금 이게 시술적인 거나 이런 것이 이게 뭐 녹는다거나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길게 가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마 거상술을 조금 엄마한테 추천해드리니까 수술이라 조금 겁내하시던데 네. 혹시 이 보톡스랑 이마 거상술이랑 이거 차이점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보통 이마 주름 하면은 보톡스 맞는 거 많이 네. 상상을 하니까요. 네. 차이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를 주신 분 말씀대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데요. 그 보톡스를 써서 이마주름을 펼 때 그것이 분명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눈썹을 위로 치켜 떠서 생기는 주름 같은 경우는 원인이 눈에 있기 때문에 눈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눈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해서 눈을 좀 편한 상태로 쉽게 눈을 뜨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을 보톡스로 강제적으로 마비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은 그 환자분은 그 보톡스가 다 풀릴 때까지 눈썹을 못 뜨니까 굉장히 눈 뜨기가 힘들다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환자들은 오히려 보톡스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물론 만나서 환자분과 직접적인 얘기를 해보고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시경 이마 거상술 같은 그런 시술을 통해서 눈썹을 올려서 위치를 잘 잡아준다면은 눈뜨기가 편하기 때문에 눈썹을 안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주름은 안 생기는 것이죠. 네. 원리를 알고 보니까 네. 그 원인을 아예 고쳐버리는 것이 이제 거상술이 되겠고 네, 네. 보톡스는 일시적인 효과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어머니의 노화까지 신경을 쓰는 효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효녀예요. 네. 네. 저런 아가씨 저 집 잘 가야 되는데. 효녀가 네.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네, 잘 갈 저요. 거예요. 예, 저요. 옆에 네. 신경 끄고 있습니다. 효녀가 여기도 한 명 네. 있는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네. 뭐 노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 중에서도 네. 눈꺼풀 처지는 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신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눈꺼풀 쳐주시는 분들 50대에 많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봐도 네. 제가 어릴 때 엄마 얼굴과 많이 달라진 걸 느끼는데 대표적으로 눈이 그렇습니다. 좀 쌍꺼풀도 약간 좀 없어지시는 것 같고. 예, 우리 그런 느낌이 홍선혜 있어요. 아나운서 어머님 딱 20년만 젊게 그러게요. 만들어 주시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원장님? 있을까요? 네, 제가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인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가정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 중에서 그 눈꺼풀 처짐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는 방법 자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쉽게 설명하기에는 한 3가지를 보통 알려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눈썹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눈썹을 올려서 처져 있는 조직을 위로 올려야지 시원하게 잘 보이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눈썹 밑에 있는 그런 조직을 좀 잘라내서 처진 것만 좀 개선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쌍꺼풀이 좀 예쁘게 있으시면 자기 쌍꺼풀이 예쁜 쌍꺼풀이 드러나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게 맞아요. 되죠. 근데 젊었을 때부터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꺼풀도 두껍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진 조직을 눈썹 부분에서 잘라내면서 그 부분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상안검 성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인상이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썹을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환자들한테 눈꺼풀을 잘라버리면 눈썹이 더 내려오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상이 고약해 보이죠. 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나는 좀 시원하고 잘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상이 고약해졌다라는 그런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의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요. 눈썹 하절제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눈썹 밑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이 눈썹에다가 그 반영구 문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처진 조직을 잘라내게 되고 꿰매게 되면 이 부분에 흉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구적으로 나중에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문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눈에 붓기 없이 처져 있는 눈꺼풀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눈썹의 처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눈꺼풀이 처졌으니까 눈꺼풀을 잘라주세요 라고 찾아오면 대부분 이 수술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눈꺼풀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잘라내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효과를 보시는 분은 눈꺼풀의 두께가 얇은 사람들, 우리가 작은 얇은 종이를 말아놨을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두꺼운 조직을 말았을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이 두껍다든지 좀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눈썹이 낮지 않은 전제 조건 하에서 눈썹화 절개술을 하는 것이 맞고, 눈썹에 처짐이 좀 있으면서 쌍꺼풀을 같이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눈썹에 처짐이 덜하고 쌍꺼풀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이 두꺼운 경우에는 상안검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눈꺼풀 상안검이었고 네. 밑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하안검도 바로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눈의 원리에 있어서 상안검과 하안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좀 노화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하안검 같은 경우는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그 지방이 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밑에 처져 있으면 단순하게 피부만 처져 있으니까 피부만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효과를 오랫동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근육도 다 당겨서 걸어주고 그 안에 있는 지방도 잘 잘라낸다든지 재배치를 해줘야지만이 장시간 동안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자, 분이 또 네. 전화를 한 통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예, 4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좀 이마에 주름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저랑 비슷하신 분이다. 예, 예. 예, 약간, 네. 약간 좀 깊어요. 깊으세요. 기쁜 주름.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이마 이제 거상술에서 나오는데 네. 이거 수술 시간하고 누군 마취가 들어가면은 되게 어떻게 부분 마취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하고 예. 수술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래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마거상, 내시경 이마거상술이 굉장히 영역이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분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샴푸를 할 수가 있고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회복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눈이 많이 붓지 않기 때문에 별 그렇게 환자분한테 부담이 가는 수술이 아닌 거죠. 네, 마취는 마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술을 받을 때 쓰는 그런 마취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고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는 없고 무조건 당일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럼 비용적인 측면이 네. 어느 정도 드는지 좀 예.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제 가장 저희가 궁금하신 정리를 부분이죠. 저희가 네. 방송 후에 더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 리프팅이 있어요. 스마트 네. 리프팅이라고 대본에 나와 있는데 네. 사례가 너무 좀 드라마틱해서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나올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얼굴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우리가 아주 튼튼한 조직이거든요. 이게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층이 나이가 들어서 늘어나는 거죠. 물론 피부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이 피부를 잘 잘라내면서 네. 그 안에 처져 있는 이 스마스층을 적절하게 잘 잘라줘야지 오랫동안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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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처진 조직을 잘라내고 위쪽으로 당겨서 꿰매는 방법이죠. 제가 사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세 이상의 그런 중년 여성분인데 눈꺼풀이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고 눈썹도 떨어져 있고 이마에 주름도 있으면서 하안검 쪽에도 이렇게 처짐이 있고 중안면이 처져 있죠. 이런 분들도 내시경 이마거상을 해서 눈썹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꺼진 부분을 지방 이식을 하고 그리고 눈 하안검 같은 경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좀 팽팽하고 건강한 모습이 되고 중안면도 이렇게 리프팅을 하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환자고요. 옆에서 봤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시경 이마거상을 해서 눈썹을 올리고 그리고 중안면에 있는 볼륨을 지방이식으로 회복을 하고 하안면에 있는 하안검에 있는 이 하안검도 절제술을 시행하고 스마트 리프팅으로 안면을 거상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그런 수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이고. 전혀 다른 분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뻐졌다는 물론이고 인상 네. 자체가 네.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자, 있었습니다. 오늘 예, 박건우 원장님을 마법사로 지칭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네. 자, 진시황도 클레오파트라도 못 이룬 꿈. 네. 자, 원장님과 함께라면 이룰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참 1시간 네.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짧았어요. 맞아요. 정말 더 많으면 네. 더 10년 아니고 20년, 30년쯤 젊게 만들어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다음에 한 번 더 네. 나와 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많은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오늘 10년 젊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10년 젊어져서 합이 20년 젊어지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젠 성형외과의 박건욱 원장님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전화가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많이 연결해 드리지 안티에이징 못해서 중요하죠. 네, 참 네. 죄송한데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서 더 젊어 드리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